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바빠서 연락 못했어. 왜 자꾸 내 마음을 알려고 해? 이런 말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심리 전문가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회피형 애착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채로요. 선생님, 저는 뭐가 문제인가요?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다가 제가 다시 다가가면 또 차갑게 변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원인인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 남자친구가 가끔 연락을 안 한다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회피형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공간이 필요하죠. 진짜 회피형 애착은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 패턴을 함께 알아봅시다. 제 내담자 민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34세 남성인 민수 씨는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가 끝난다고 했어요. 선생님, 처음엔 다 좋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더 많은 감정을 원하고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와요. 마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다들 너는 사랑할 줄 모른다며 떠나가죠. 민수 씨의 어린 시절을 물어봤더니 예상대로였어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울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민수 씨의 감정 표현에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의 시작점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필요를 표현할 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일관성 없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정서적으로 부재했을 때 아이는 내 감정을 표현해봤자 소용없다를 배웁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했다가 귀찮게 하지 마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내 필요를 말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회피형 애착은 단순히 성격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적응 전략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운 거죠. 그들에게 이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과 연결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들도 외롭고 그들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뿐이죠. 26세 직장인 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와 1년을 사귀었는데 그의 진짜 감정을 본 적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괜찮아라고만 말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너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화를 내요. 하지만 난 그의 마음을 알 기회조차 없었어요. 회피형 남성들은 감정의 방어벽을 높이 세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죠.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껴도 표현하지 않고 감정적 대화를 피하고 실용적인 주제로 전환하곤 합니다. 한 내담자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여자친구가 날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강한 척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더 외로워졌어요. 이 방어벽은 단지 상대방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회피형 남성 자신도 감정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땐 너무 다정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 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29세 유진 씨의 이야기예요. 회피형 남성들은 관계의 깊이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차가워지고 거리두기 시작해요. 관계 초반에는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하다가 갑자기 비판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내담자는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를 미스터 나이스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집에 오면 꼭 다른 사람이 돼요. 말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라고 말했죠. 이런 양면성은 회피형 남성이 깊은 관계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버림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왜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해? 하면서 화를 내더니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27세 미나 씨의 경험이에요. 회피형 남성들은 평소에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갈등 상황에서 대화 대신 도망을 선택하죠. 잠수타기, 익십, 갑작스러운 냉담함 등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곤 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3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좀 혼자 있어야겠어라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했죠. 돌이켜보면 과했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급발진은 회피형 남성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진짜 감정을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는 거죠. 사귄 지 2년이 되어갈 때였어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려는 찰나에 그가 갑자기 내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너는 웃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식의 사소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는 친밀감이 두려워서 나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31세 지연 씨의 말입니다. 회피형 남성들은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더 멀어지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관계가 발전할수록 상대방의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하려 하고 사소한 문제를 확대해서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요. 너무 바빠서 일에 집중해야 해서 같은 이유로 시간 투자를 줄이고 더 깊은 관계로의 발전을 앞두고 갑자기 후퇴하기도 합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받았죠. 1년 후에 만났을 때 그는 너무 완벽해서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이런 행동은 회피형 남성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버림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저는 3년 동안 회피형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33세 수진 씨의 말처럼 회피형 남성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애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을 통해 발견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남자친구가 또 잠수를 탔어요. 예전 같았으면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고 울면서 전화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제 삶에 집중했어요. 3일 후 그가 먼저 연락 왔어요. 괜찮아? 걱정됐어. 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25세 현주 씨의 경험처럼 회피형 남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면 여러분도 거리를 두세요. 그가 연락을 줄이면 여러분도 연락 빈도를 맞추고 그가 감정적 대화를 피하면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되 여러분의 경계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회피형 남성의 핵심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매달리면 그는 안전하다고 느껴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의 불안 시스템이 작동해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거리를 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보였죠. 제가 해결책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자 대화가 끊겼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30세 소영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회피형 남성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비판 없이 들어주고 해결책 제시하기보다 공감하며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와 같은 인정의 말을 해주세요. 그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내담자 커플의 사례가 기억나요. 남성 파트너가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여성 파트너는 드디어 말했네. 이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다. 라고 반응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의 취약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큰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와 매일 통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서로의 일상을 다 공유해요. 저희는 달라요. 주일 2회 만나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란 걸 받아들이니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29세 민지 씨의 말처럼 회피형 남성과 연애할 때는 사회적 통념이나 친구들의 연애 패턴에 얽매이지 마세요.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연애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버리세요. 여러분 커플만의 리듬과 패턴을 찾고 거리가 생겼다고 관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연애 규칙을 버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으면 회피형 남성도 덜 압박을 느끼고 더 편안하게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세요. 남자친구에게 모든 행복을 의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제 취미와 친구 관계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제 삶에 집중할수록 남자친구도 더 편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28세 지연 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회피형 남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목표와 성장에 투자하세요. 파트너가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만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파트너의 회피적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둘째, 회피형 남성들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파트너에게 더 안전함을 느끼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년을 함께 했어요.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34세 윤정 씨의 말처럼 때로는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난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솔직함이 멋져 보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패턴에 지쳤어요. 32세 현아 씨의 경험처럼 파트너가 자신의 회피 패턴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모두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적 도움에 대해 완전히 거부적이고 작은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도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잠수를 탔다가 돌아오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날 답답하게 해서 그랬어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뭘 해도 비난받는 것 같았어요. 27세 지은 씨의 말처럼 회피 행동과 감정적 학대는 다릅니다. 가스라이팅, 자신의 회피 행동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 냉담과 친밀함을 번갈아 보이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상대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 등의 패턴이 보인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신호일 수 있어요. 회피형 애착은 이해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그것이 학대적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불안장애가 생겼어요. 항상 그가 떠날까봐 내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했죠. 상담사가 물었어요. 이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게 더 많지 않나요? 26세 수민 씨의 경험처럼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입니다.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거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계속 억누르게 되며 관계 외의 삶이 손상된다면 재고해봐야 합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가 3일 이상 잠수를 타면 관계를 재고하기로요. 그리고 상담을 6개월 동안 받아보기로 했죠. 둘 다 노력하기로 약속했어요. 31세 은지 씨의 경험처럼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용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변화에 대한 구체적 기대와 시간적 여유를 설정하며 전문적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계가 최후 통첩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상담을 1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항이 심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점차 내 패턴을 인식하게 됐고 지금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35세 회피형 애착 남성 정훈 씨의 말처럼 회피형 애착 패턴은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도움과 의지가 있다면 변화가 가능해요. 회피형 남성이 변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피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이 파트너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울면서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죠?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내 행동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인식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엔 내가 왜 심리 상담을 받아? 나 미친 거 아닌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은 그게 두려움이었죠. 상담실에 들어가면 내 모든 취약함이 드러날까봐 겁났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상담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 중 하나였어요. 33세 회피형 남성 준호 씨의 경험처럼 깊게 뿌리내린 애착 패턴을 혼자 바꾸기는 매우 어려워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 애착 기반 치료, 그룹 치료나 워크샵 참여, 자기 개발 서적이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트라우마가 회피 패턴의 원인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나 오늘 너무 슬프다고 말했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거의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냥 안아주고 괜찮아, 내 감정을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을 때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30세 회피형 남성 민석 씨의 말처럼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고 파트너에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도망치고 싶을 때 나 지금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고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 내담자 중 한 커플은 감정일기를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남성 파트너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오늘 좋았다 나빴다 수준이었지만 몇 달 후에는 구체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내 변화를 인정해줄 때가 가장 고마워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라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 말이 내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이유예요. 37세 회피형 남성 승현 씨의 말처럼 회피형 남성이 변화하려면 안전한 관계 환경이 필수적이에요.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격려하고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않으며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그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감정 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내담자 커플의 사례가 기억나요. 회피형 남성이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여자친구는 너무 기뻐서 드디어 1년 만에 처음이야 라며 크게 반응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변화를 인정하되 그것을 큰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의 회피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불안형 애착도 발견하게 됐어요. 나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조건부 사랑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공포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관계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됐어요. 29세 지연 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회피형 남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회피형 남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은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애착 패턴을 탐색하고 왜 회피형 파트너에게 끌렸는지 이해하며
어린 시절 경험이 현재 관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신의 관계 니즈와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피형 남자들만 만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항상 멀리 있는 사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면 드디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가 나를 떠나면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가치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32세 미연 씨의 말처럼 회피형 남성과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자기 가치감의 상실이에요. 나의 가치는 파트너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긍정을 연습하며 자신의 성취와 장점에 집중하고 건강한 경계 설정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가치감이 높아질수록 파트너의 회피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독립적인 모습이 회피형 파트너에게 더 안전하게 느껴져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관계에는 도전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34세 지연 씨의 경험처럼 건강한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치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파트너의 모든 감정적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며 성장하는 관계와 정체된 관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한 관계보다는 성장하는 관계를 목표로 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선,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설명한 패턴들이 모든 회피형 남성에게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개인의 경험, 성장 과정,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형 애착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한 적응 전략이었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방어 메커니즘이었어요. 판단이 아닌 이해의 렌즈로 바라봐 주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파트너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원할 때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파트너의 회피 패턴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관계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